티베트 신성하고 신비로우며 수세기 동안 오해받아 왔습니다. 영적인 성행위 이야기, 친절한 여성들, 전능한 승려들이 정말로 티베트 생활의 일부일까요? 세계 탐험과 함께 이 신화를 뒤엎고 진정한 티베트를 발견해 보세요. 강인하고 순수하며 매우 인간적인 곳입니다. 티베트 여성 영적 힘과 우아함. 티베트 여성은 오랫동안 공동체의 조용한 기둥이 되어 왔습니다.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역할은 단순한 가정 생활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농부, 목자, 상인, 교육자, 영적 실천자이자 문화의 수호자입니다. 생존이 회복력에 달린 험난한 히말라야 환경 속에서 티베트 여성은 신체적으로 강인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녀들은 가정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유제품을 만들고 양모를 방적하고 매일 기도를 올리는 성스러운 난로를 지켜왔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전통 의상 추바와 갑오 장신구를 차려입고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아름다운 춤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문화 표현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구술 전통 지역 스타일 조상들의 기억을 보존하는 행위입니다. 망명 생활 중에 티베트 여성은 더 역동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사, 간호사, 예술가,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티베트어 학교를 이끌고 티베트어 문학을 출판하며 여성의 권리와 문화 보존에 헌신하는 단체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목소리는 특히 동화 위기에 처한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해외 티베트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여성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그녀들의 회복력만이 아니라 전통과 변화 사이를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가는 우아함입니다. 그녀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불교 가르침에 의해 형성된 영적 힘을 구현하며 망명과 적응의 압박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티베트 문화의 직조 속에 여성들이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유산과 지혜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존재입니다. 탄트라 불교 욕망이 아닌 규율의 길. 탄트라 불교 또는 금강승으로 알려진 이 길은 티베트 영성 전통 중 가장 고차원적이며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수행 방식 중 하나입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종종 선정적인 방식으로 과장되지만 실제로 탄트라는 윤리적으로 훈련되고 고도로 발전된 수행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엄격한 영적 훈련입니다. 그것의 목적은 쾌락이 아니라 변형입니다. 깊은 명상, 신의 형상, 시각화, 신성한 만트라의 읊조림, 상징적 의식의 활용을 통해 수행자들은 욕망과 무지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도구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성적인 포옹을 하고 있는 신과 여신의 유명한 이미지는 육체적 친밀함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결합이라는 티베트 불교의 핵심 원리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이원적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도전을 던지며 반대되는 개념들이 하나의 실제로 통합될 수 있음을 반영합니다. 진정한 탄트라 수행은 수년에 걸친 기초 훈련과 자격을 갖춘 스승의 지도 없이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는 더 깊은 가르침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에는 엄격한 서약 감각, 절제, 도덕적 명확성을 기반으로 한 삶이 포함됩니다. 그 책임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탄트라의 힘을 잘못 사용할 경우 수행자와 공동체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전승체계는 금강승 수행의 진실성과 보존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서양의 여행자들과 학자들은 탄트라 예술을 접하고 그 일부 가르침을 맥락 없이 접하면서 자신들의 문화적 관점으로 이를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은유가 담긴 장면에서 에로티시즘을 보았고 실제로는 금욕을 상징하는 요소에서 사치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대중매체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고 그로 인해 티베트 불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은 단지 가장 철학적으로 정교한 깨달음의 길 중 하나를 폄하할 뿐 아니라 이 신성한 지식을 수세기 동안 비밀스럽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온 티베트 사람들에게도 신뢰가 됩니다. 이 오해를 바로잡는 일은 단순한 학문적 문제를 넘어선 문화적 존중의 행위입니다. 티베트의 형제혼 자극이 아닌 실용성. 외부인에 의해 가장 오해받는 티베트의 관습 중 하나는 형제혼입니다. 한 여성이 여러 남성 형제들과 결혼하는 이 제도는 서양의 시각에서는 이례적이거나 심지어 금기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티베트 사회에서는 형제혼이 결코 비정상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혹독한 환경과 경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척박한 땅 긴 겨울 힘든 이동이 일상인 티베트의 지형에서 가족의 토지를 유지하는 것은 생존의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아들이 각각 결혼하여 땅을 나눠 가질 경우 가족의 생계는 금세 분산될 것입니다. 형제혼은 노동력 가축 유산을 하나의 가구 단위로 통합함으로써 이를 방지합니다. 형제들은 야크를 돌보는 일부터 아이를 키우는 일까지 책임을 함께 나누고 결정도 경쟁이 아닌 협력을 기반으로 내립니다. 이러한 결혼 안에서 티베트 여성은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정의 실질적인 관리자로서 형제 간의 조화를 유지하고 식량을 관리하며 재정을 책임지는 등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구조는 외부로부터 강요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이해되고 수용되며 적응된 결과로 작동해 온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초기 서양 탐험가들은 이러한 제도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사회적 규범에 비추어 이를 이국적이거나 부도덕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책과 저널에서는 형제혼을 일종의 볼거리로 다루었고 그 실용성과 논리를 무시한 채 문화적으로 복잡하고 일관된 관습을 희화화했습니다. 현대 티베트에서는 특히 도시 지역과 한족의 영향 아래에서 형제혼의 비율이 감소했지만 외진 지역에서는 여전히 실용적이고 문화적으로 뿌리 깊은 선택지로 남아 있습니다. 형제혼을 원래의 맥락에서 환경적 사회적 필요에 대한 적응적 반응으로 이해하는 것은 티베트 전통의 지혜와 이 제도를 유지해 온 가족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진짜 티베트 낭만이 아닌 회복력. 티베트는 종종 고요하고 신비로운 땅, 현대 생활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곳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엽서 속 이미지 뒤에는 고난 인내, 그리고 깊은 문화적 회복력이 깃든 또 다른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얼음과 바람, 그리고 영적 헌신이 형성한 고원지대는 정치적 억압, 강제 동화, 그리고 망명을 견뎌낸 사람들의 터전입니다. 티베트에서의 일상은 생존을 위한 투쟁의 산 증거입니다. 가족들은 겨울의 영하 기온 속에서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야크 배설물을 연료로 모으고 아이들은 티베트어가 더 이상 우선시되지 않는 학교까지 수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며 승려들은 엄중히 감시받는 사원에서 조용히 기도문을 읊조립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장면이 아니라
조용한 저항의 행위입니다. 티베트어를 사용하고 전통 의상을 입으며 가정의 재단을 지키는 매 순간은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격 50년 중국의 점령 이후 티베트인의 삶은 육체적, 정치적, 심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방해받아 왔습니다. 종교 활동은 법적으로 제한되었고 수천 개의 사원이 파괴되거나 관광지로 바뀌었으며 정치적 반대는 구금으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베트 문화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되어서가 아니라 끈질기게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망명 중인 티베트인들조차도 자신의 문화를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인도, 네팔, 북미, 유럽의 난민 공동체에서 티베트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티베트어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고 옛 민요를 부르며 마치 조국을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당당히 로사르 티베트 설날을 축하합니다. 예술춤 불교 철학은 외국 땅에서도 일상 삶의 중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회복력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 저항의 형태입니다. 춤, 노래, 기도, 기억을 보존함으로써 티베트인들은 외부 세계에 의해 잊히거나 정의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야기의 주체가 되려는 권리를 되찾고 있습니다. 진짜 티베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신화를 넘어서서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존엄성과 문화 유산을 지켜내는 이들의 놀라운 용기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여기는 동화 속 나라가 아니라 비범한 회복력을 지닌 하나의 민족입니다. 환대일까, 오해일까, 티베트 관대함에 대한 진실. 험준하고 외딴 티베트 고원에서는 거친 날씨와 먼 거리가 마을 간의 교류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곳에서의 환대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자비카루나라는 미덕의 뿌리를 둔 이 문화에서는 낯선 이를 집으로 맞이하는 것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영적 책임으로 여겨집니다. 날씨가 나쁘거나 여행자가 머물 곳이 없을 때 현지 가족의 환대는 생과 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티베트의 주인은 따뜻한 음식과 버터차,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침대를 내어주고 헛간이나 바닥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는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집은 매우 소박하며 잠자는 공간이 하나뿐인 경우도 많아 이러한 나눔의 의미는 더욱 큽니다.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 행동은 불교 윤리의 핵심 믿음인 자신과 가족을 위한 영적 공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초기에 티베트를 방문한 서양 여행자들과 선교사들은 이러한 제스처를 낯선 문화적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신체적 거리를 예의로 여기는 문화에서 온 이들은 티베트식 환대를 유혹적이거나 부도덕한 신호로 오해했습니다. 티베트 여성들이 남성 손님을 접대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러한 문화적 오해에서 비롯되었으며 오리엔탈리즘적 환상과 가부장적 서사에 의해 확산되었습니다. 이 잘못된 신화는 식민지 문학과 여행기의 글 속에 살아남았고 서구의 티베트 사회 인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비를 욕망으로 왜곡시키고 실제로는 가정의 도덕적 영적 중심이었던 여성을 폄하한 것입니다. 이 오해는 오늘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티베트 환대의 진정한 따뜻함과 진심을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의 진정한 존중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서 공감 책임, 영적 상호 의존을 중심으로 한 삶의 방식의 반영입니다. 식민지적 환상과 티베트 신화의 창조. 많은 서구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티베트에 대한 이미지는 티베트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8세기와 19세기의 탐험가 선교사, 그리고 식민주의 작가들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고립되어 있고 접근하기 어려웠던 티베트는 외부인들이 자신의 희망, 두려움, 그리고 환상을 투영할 수 있는 백지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중적인 서사가 탄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적 이상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낙후되거나 도덕적으로 느슨한 장소로 묘사된 것입니다. 당시 티베트에 입국할 수 있었던 외국인은 극히 드물었고, 그로 인해 입국에 성공한 소수의 인물들은 티베트를 묘사하는 데 있어 비정상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내부로부터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사회적 전제를 바탕으로 티베트를 해석했습니다. 형제혼 탄트라의 상징적 예술 진심, 어린 환대와 같은 관습들은 본래의 맥락에서 분리되어 타락이나 이국적 특이함의 증거로 재해석되었습니다. 티베트 여성은 이러한 묘사의 중심에 놓이곤 했습니다. 순종적인 영적 조력자이거나 에로틱한 환상의 대상으로 그려졌습니다. 탄트라의 신과 여신은 본래의 상징적 통합 맥락을 벗어나 문자 그대로의 성의식으로 오해받았고, 자비의 행위는 유혹의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졌습니다. 불교 윤리와 철학적 미묘함 위에 세워진 티베트의 전체 세계관은 쉽게 소비할 수 있는 환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에드워드 사이드와 같은 탈식민주의 학자들이 설명했듯이 이러한 왜곡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권력이 문화적 우월성을 주장하고 티베트를 동등한 존재가 아닌 신비롭고 원시적인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티베트는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서구를 정화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소비되었습니다. 이러한 신화를 반박하는 것은 티베트인의 이야기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삶 믿음 지식 체계가 존재하며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서구의 상상 속 티베트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티베트는 복잡성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자격이 있습니다. 티베트에 대한 신화를 넘어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을 안겨주었다면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세상은 여전히 정직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수많은 장소들로 가득합니다.